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뮤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뮤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배우고 표현하자. 엔잡 아카데미.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마닉스 트레이너 정원영입니다. 네, 또 이렇게 월요일에 이어서 수요일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혹시 공유 한번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바로? 공유, 네네, 돼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공유가 돼 있었나요? 그러면 네네. 정답이 이미 다 공유가 된 건데, 네, 먼저 그럼 어쨌든 정답을 못 봤다고 생각하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리더님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상에서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령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혹은 뭐 전쟁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아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픈 줄도 모르고 망가지는 거, 한마디로 통증을 못 느끼는 아픔이 진짜로 큰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혈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혈당은 진짜 너무 높아서 내 몸이 견디지 못할 만큼 혈당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뭐 가끔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살이 안 빠지지? 왜 자꾸 달콤한 게 자꾸 당기지? 아, 몸이 왜 자꾸 붓지? 아, 왜 자꾸 졸리지? 요런 증상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다 뭐다? 혈당과 관계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혈당이 그럼 나쁜 거야? 혈당이라는 건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혈당은 우리 몸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혈당이라는 게 뭐예요? 혈액 속에 있는 당이잖아요. 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있어야 우리가 에너지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정말 중요한 게 혈당인데 뭐가 제일 무섭냐면 혈당은 하루에도 수만 번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도 여러분들 혈당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하시거든요. 이런 변동성의 폭이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기 정도까지 올라가고 아무리 굶어도 여기 정도까지 내려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작게 있어야지 실제 우리 몸에 전혀 해가 안 되고 아주 우리 몸이 잘 굴러가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혈당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건 뭐냐면 혈당이 뭘 하나 먹었다고 이만큼 올라갔다가 또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가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변동폭이 클수록 우리 몸은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혈당의 폭이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는 게 왜 우리 몸에 정말 안 좋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는 전압이 일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아주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어떨까요? 냉장고도 잘 돌아가고, 텔레비전도 잘 돌아가고, 에어컨도 잘 돌고, 세탁기도 굉장히 잘 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압이 확 올라갔다가 확 하고 떨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만약에 전압이 확 올라가고 확 떨어지고 확 올라가고 확 떨어지면 우리 집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전나요. 그쵸? 뭐냐면 이렇게 전압이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면 맞아요. 전기가 고장나기도 하지만 정전이 일어납니다. 왜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꺼비 집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 전압이랑 우리 혈당이랑 되게 비슷한데 만약에 혈당이요.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압이 확 올라가가지고 큰일 나는 것처럼 경보음이 울려요. 뭐라고 울리냐면 멈춰! 전체 멈춰! 이렇게 경보음이 막 울립니다. 혈당이 확 높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전원 다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요. 지금부터 전부 다 저장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지금 이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거든요. 위기거든요. 근데 위기일수록 전부 다 저장을 해놔요. 대표적으로 뭘 저장을 해놓냐면 일단 에너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당이 확 오르면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방이 잘 타야지 우리가 다이어트도 되지만요. 지방이 에너지 사용하는 것 중에 제일 고급 원료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잘 태워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진짜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에서 혈당이 확 오르면 멈춰 한 다음에 전부 다 저장해. 그중에 특히 뭘 저장하냐면요. 지방 너는 지금부터 절대 나와서 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지방에 문이 닫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방이 원래 다이어트가 잘 되려면 지방을 잘 꺼냈어야 되는데 지방의 문이 꽉 닫힌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점프 스타트 윙 교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콜레오스 포스콜리라는 거는 지방의 문을 언제든지 편하게 열 수 있는 마스터키의 역할을 합니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마스터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이 닫혀있는 지방을 얼마든지 열어서 꺼내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단서 하나를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얘도 못 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혈당이 확 올라가면 경보음을 울리면서 지방을 꽉 닫기 때문에 제 아무리 점프 스타트 윈도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지방문을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혈당이 높은 비만인 사람은요, 점프 스타트 윈만 드시는 게 아니라 혈당 액질을 반드시 같이 섭취를 하셔야지 살이 다이어트가 되는데 굉장한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저장 모드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폭식도 하나의 큰 증상인데 폭식은 왜 그러냐면 일단 내 몸 안에 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사실은 내가 살짝 배가 고플 때 내 몸에서 꺼내 써도 되는데 저장 모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건 저장시키고 절대 빼내지 않으니까 계속 허기가 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붓기예요. 아니 근데 혈당이랑 붓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장 모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까지 저장하냐면 수분이랑 나트륨까지 같이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붓기도 하나의 큰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피곤하겠죠, 당연히. 에너지를 쓸 수 없으니까.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안 빠지죠. 지방이 안 열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당기지? 먹어도 쌓아두기만 하지 꺼내지를 못하니까 계속 먹게 됐고 왜 이렇게 붓지? 수분과 나트륨이 빠지지 나가니까. 그리고 왜 자꾸 졸리지? 왜냐하면 내 몸은 정전 상태니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가면 내 몸은 정전 상태로 바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혈당이 조절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너무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뱃살입니다. 근데 뱃살이요. 아랫배 볼록하게 나오는 뱃살은 문제가, 혈당이랑 큰 관계가 없고, 어떤 뱃살이 관계가 있냐면, 이 윗배 있죠, 윗배. 윗배가 볼록하게 나오신 분들은 열이면 아홉이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딱 보고 사람을 봤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지젖도 뭐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젖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열이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배를 딱 보면요.
윗배가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팔이 엄청 얇고 다리도 엄청 얇아요. 저는 이 팔다리가 엄청 얇아요. 배를 한번 볼까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도 배가 미세하게 나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비만인 사람보다 혈당 조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윗배가 나온 건 역시 혈당과 관계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혈당 조절하는 방법, 이걸 알려면 혈당 조절 방법 좀 알려주세요. 혈당 조절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혈당이 왜 올라가게 됐는지의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이 먹어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혈당, 뭘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여기는 엔잡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자세하게 인슐린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당으로 변하는데 얘가 최종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포로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포가 음식이 들어온 걸 먹고 에너지를 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요 세포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고 보면 돼요. 당을 세포까지 이동시켜주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슐린이라고 생각해 봐요. 주인이 너무 많이 먹어요. 주인이 탄수화물을 너무 밤낮 없이 많이 먹어요. 그럼 인슐린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아니 이 주인은 쉬지도 않고 계속 먹네? 계속 인슐린이 나가게 되면 인슐린도 지치죠. 근데 인슐린만 지치는 게 아니라 받아먹는 세포도 야,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 나 좀 쉬자. 나도 좀 쉬고 싶어. 이래가지고 세포도 받기 싫어하고 인슐린도 약간 고장난 상태를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요것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원인은 뭐냐? 요게 반복되면 살이 찌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음식이 세포로 들어가가지고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세포도 안 받는다, 인슐린도 안 받는다. 그럼 전부 다 누가 가져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뱃살이 웰컴 투 나의 배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에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이게 왜 또 총체적 난국이냐? 여러분, 살이 찌면요. 세포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세포가 기름이 껴요. 세포에 기름이 끼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남들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세포가 기가 막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도 잘 못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몸이 전체적으로 망가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제가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너무 많이 먹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소비자도 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한 거 잠깐 아까 전에 기억이 나는데, 자, 많이 먹으니까요, 우리가 혈당이 올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먹지 마세요. 탄수화물을 한 40%에서 50% 줄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다니, 제가 지금부터 줄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먹은 음식은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원료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원료인데요. 구화검과 멀버리 추출 분말이라는 두 가지 원료입니다. 이 두 가지 원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화검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내가 막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이런 구화검이 없으면 내가 혈당 상태가 고장난 상태면 들어오자마자 혈당이 팍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팍 급속하게 올라가는 거를 구화검은 조금 느리게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혈당이 급격하게 튀는 거를 막아주기도 하고, 멀버리 추출 분말은 뭐냐면 얘는 하는 역할이 조금 구화검이랑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뭐냐면 탄수화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멍을 막 좀 줄여버려요. 줄여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이만큼 먹으면 옛날에는 이만큼 전부 다 몸으로 들어갔다면 구멍을 딱
40% 막아버리니까 약 한 60%만 들어가고 나머지 40%는 어떻게 되냐면 장에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변으로 같이 나가는 역할을 하니까 내가 먹은 거를 혈액 속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데리고 나간다고요? 밖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니까 지금 오늘부터 당신이 먹는 것을 약 40% 정도 줄이세요 말을 안 해도 멀버리 추출물과 구화검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험 결과에 따르면 탄수화물의 소화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여기 잠깐 보세요. 되게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제가 뒤에 바나바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게 되게 왜 신기하냐면 자, 제 옆에 아무것도 없네요. 과자하고 아까 전에 많이 사놨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빵을 먹는데 빵을 먹으면서 멀버리랑 구화검이랑 같이 먹으면 빵의 약 40% 정도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먹자마자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의 혈당 차이가 바로 보여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초록색 그래프가 멀버리를 섭취한 그룹이고 까만색은 아무것도 안 먹은 그룹인데 먹자마자의 혈당은 비슷하지만 1, 2분 사이부터 다른 거 보이시나요? 처음부터 혈당이 조절이 되죠. 그 말인 즉슨 먹은 음식들을 바로 혈액 속으로 안 넣으니까 바로 떨어지는 게 보인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화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혈당을 완만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스낵 섭취나 배고픔에 대한 인식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 터짐을 막는데도 좋은 원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료가 혈당 제품이 시중에 되게 많은데요. 제가 지금 원료 이거 일부분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원료가 되게 촘촘하게 되게 잘 짜여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구화검 하나만 들어있거나 뭐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구화검은 이런 역할을 하고 멀버리는 탄수화물 들어가는 구멍을 막아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절대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원료를 촘촘하게 설계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많이 먹는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 해결해야 되느냐? 인슐린이 힘들어하는 인슐린을 조금 달래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지금 지쳐 있잖아요. 그리고 세포도 인슐린아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막 이러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조금 먹어도 인슐린이 막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다시 또 지방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을 조금 도와주는 원료가 바나바잎 추출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잎 추출물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해 드렸던 구화검이나 멀버리는 그냥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처음에 딱 이 초반의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 초반부터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얘는 뭘 하는 애냐면 인슐린을 좀 도와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되게 지쳐가지고 딱 만약에 탄수화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몰라 나 진짜 못하겠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인슐린이 얘기하면 탈탈 인슐린을 잘 달래서 야 그래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야지 하면서 인슐린에 대해 힘을 주거든요. 그럼 인슐린이 다시 해서 딱 움직이게끔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몇 분대에 일어나는 일이냐면 약 90분에서 120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가서 혈액 속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혈당이 떨어지냐면 바나바잎은 약 90분에서 120분 사이부터 딱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초반 혈당도 잡고 120분 가장 혈당이 피크치는 90분에서 120분 사이의 혈당도 잡아서 혈당이 이렇게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슐린을 도와서 세포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잎 추출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체지방이 쌓여서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음, 음, 체지방이 일단은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 결과로 이렇게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이 찌면요. 그, 일단 세포에 지방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요 문이라고 표시했지만 정확하게 좀 얘기하면 수용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기름이 다 끼면 막 밖에서 야 빨리 이거 인슐린 이 빨리 당 받아들여 야야야 이거 뭐해 지금 빨리 해 이래도 나는 안 들려 잘 안 들려 뭐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세포에 잘 받아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지방 감소도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녹차 추출물을 넣었는데 일단 녹차 추출물로 체지방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 후저우에서 재배한 원료로 최상품의 잎눈과 어린 잎만 골라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녹차하면 카페인 걱정 되게 많이 하시는데 카페인을 0.5% 미만으로 확 이렇게 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 트레이너님, 프로님, 그 체지방 원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녹차 추출물을 썼어요? 이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체지방 원료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왜 녹차 추출물을 썼냐면 여러분 보시면요. 이 원료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체 복부 지방을 빼는 데도 굉장히 좋고요. 피하 지방을 빼는 데도 되게 좋은데 이 중에서 뭘 빼는데 가장 효과가 있냐면 내장 지방 빼는 거는 얘를 따라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 내장 지방이 바로 혈당에 쌓인 창고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빼줄 수 있는 게 바로 녹차 추출물이기 때문에 그냥 다이어트 원료 아무거나 넣어야지가 아니라 야 진짜 혈당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저 이런 걸 저희가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녹차 추출물을 여기 넣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녹차 추출물을 넣으면 뭐 주의 문구도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녹차 추출물이랑 바나바랑 또 멀버리랑 구화검이랑 얘네가 다 섞였을 때 안정성 제 안정성이라는 게 안전 말고 어느 정도 품질이 보장되는 안정성 검사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사실 녹차 추출물보다 그냥 넣기만 하면 안정성 검사 안 해도 되는 원료가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혈당은 내장 지방을 확실하게 빼야지 이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녹차 추출물을 추출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간단하게 혈당 엣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구화검, 그리고 뽕나무 추출 분말, 아까 말씀드렸던 멀버리 추출 분말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잎 추출물, 그리고 녹차 추출물로 혈당뿐만 아니라 항산화, 콜레스테롤, 체지방 감소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요즘 육각형 남자가 되게 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혈당계의 육각형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리더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한참 혈당 엣지 막 나올 때 원료명을 말은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겠는데 이 원료 때문에 못 살겠어요, 강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혹시 모르세요? A로 시작하는 뭐 얘 때문에 못 살겠어요. 혈당 조절하는 정말 이게 다들 모르는 눈빛인 정말 모르세요? 애 아니 제가 애로 시작하는 세 글자 그냥 찾아 그 원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얘도 혈당을 낮춰준다고 하는데 근데 그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몇 개월 뒤에 혈당 조절에 관한 뭐 효능이 논문으로 밝혀진 것이 없음, 다이어트에 관련된 효능이 논문으로 밝혀진 게 없음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조금 크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님들이 그때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이 주시는데 대부분 보통 많은 제품들 보면 혈당을 낮춰줘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이건 정말 혈당 이거 하나면 끝이야. 막 이런 광고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식품의 유형을 보면 캔디류나 음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캔디류나 음료는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1년 전부터 연속 혈당기와 혈당 엣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떨어지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라 증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연속 혈당기에서도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네, 제가 파마넥스에서 좋아하는 제품 5가지 안에 드는 혈당 엣지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되셨을까요?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 너무 정원영 프로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이 밤에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은 열정과 그 정성을 담아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더없이 했고, 저 열정 너무 담고 싶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스스로 계속 지금 열정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민 강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천재적인 재능 어쩌죠? 노래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기분이 한참 업이 되는 아주 기분 좋은 스타트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콜드입니다. 사장님들 어떠세요? 콜드 마케팅 만만치 않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실은 이 뉴스킨 사업을 접하면서 인맥이 너무 다양하지 못하고 큰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제한적인 인맥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찮게 뉴스킨 사업을 전달받고 이것을 사업으로 인지하면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콜드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공유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잠시만요. 콜드로 컨택하기. 이 더 넓은 접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접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접점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사분면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왼쪽 사분면에 있는 나라는 사람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 제한적인 공간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다양한 콜드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 인재들을 만나고 그 가능성이 있는 그들을 인해서 시스템 안에서 교육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멋진 직업군이 바로 우리의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더없이 한번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콜드 마케팅의 목적은 모르는 곳에서 본인의 넘치는 열정을 표출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새로운 인맥과 명단을 개척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콜드 마케팅의 장점은요, 이용민 MC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 안에 내면의 내공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드를 시작을 했다라고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러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만 이 콜드 마케팅을 통해서 내 안에 나를 표현하고 우리의 사업적인 아이템과 기회를 표현하는 나의 내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공간이 바로 콜드 마케팅이야말로 최고의 훌륭한 공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간결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서슴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힘을 콜드 마케팅을 통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듭니다. 그리고 웜 마케팅과 콜드 마케팅을 병행으로 컨택을 하다 보면은요, 이 명단을 효율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명단 작성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이 리마인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 네트워크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쉽게 접하게 되는 내 주변의 웜 시장과 이 콜드 마케팅의 이 시장이 같이 가동이 되어질 때 우리가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매번 하루하루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처음 스타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사업을 지루하지 않게 또는 조금 진취적으로 스타트할 수 있는 것이 이 웜 마케팅과 콜드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다들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저희 MC님은 전혀 없으실 것 같으시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대면의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이 아이템의 이 브랜드의 어떤 마케터로서 누구를 만난다라는 거는 실은 저 역시도 처음 경험하는 경험이다 보니 약간의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에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그들과의 콜드 시장에서의 그들과의 소통이 저에게는 정말 절실했고 그래서 이 하루하루 그들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과정 중에 그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것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해 가 보신다라면 그것이 그닥 큰 두려움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빠르게 깨닫게 되어지시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분면에 있어서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는요. 내가 리더가 되겠어라고 선택하는 것과 선택하지 않는 거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면 이 콜드 마케팅에 있어서의 이런 경험들, 크고 작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명단을 확장하기 위해서 콜드 마케팅에 있어서 서슴지 않게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이 도전, 그것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만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콜드 마케팅을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요, 왜 주변에 웜 시장 중에 주변이지만 나에게 좀 싸늘했던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새삼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였구나라는 것, 그들을 재해석하고 재인식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들, 콜드 시장의 이 도전들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어진다. 그리고 리더로서의 충만한 자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콜드에 굉장히 열의를 올렸을 때 저 역시 제가 느껴졌습니다. 제 에너지가 다르구나. 나의 눈빛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 주변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또 콜드에 한참 열정을 쏟으실 때 그분의 에너지 수위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무실에 등장함과 동시에 사무실이 굉장히 이게 뜨거워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듯 이 콜드 마케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강한 비즈니스 멘탈 관리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콜드 마케팅의 대상은요, 저번에 말씀드린 명단 작성과도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죠. 저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나의 명단이 되어지고 콜드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제 활동을 하는 곳, 내가 돈을 쓰는 곳이 있으시죠?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구매하는 입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원만하고 건강한 소통은 기부앤 테이크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항상 내가 무언가를 지불하는 공간이었다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도 그 사람이 무언가를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균형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콜드 마케팅, 적극적으로 내가 소비를 하는 공간을 우선순위에 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눈여겨보셨던 샵들이 있으시죠? 아, 저 샵 너무 예쁘다. 저 샵의 사장님 굉장히 인상이 좋구나. 가게가 될 수도 있고 네일샵이 될 수도 있고 세탁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눈여겨보셨던 샵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셔서 그분과 눈 마주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콜드마켓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라고 하죠. 뉴스킨뿐만 아니라 많은 브랜드를 홍보하시는 그분들의 어떤 온라인 마켓을 보시면서 느끼실 수가 있으시죠? 우리는 얼마든지 온라인 안에서도 콜드 마케팅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너무나 확실한 비포 애프터 그리고 임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온라인 제품들 중에 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 그 티미한 제품들 중에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안전한 제품을 훌륭하게 마케팅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온라인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댓글과 DM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원하고 니즈가 있으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콜드 마켓이 바로 온라인 마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샵이 있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병원이 될 수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공간에서의 다양한 만남들이 적극적인 나의 어떤 도전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일상 속에 다양한 샵이 있는데 굳이 동선을 이렇게 멀리 잡을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하루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결국 돈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처음 지금 엔잡 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 멘탈 관리가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내가 자주 만나러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콜드가 되었든 아니면 소소하게 저희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됐던 그분들을 만나러 가고 오는 그 길목에, 그쵸? 그 평상시에 그 동선에서 콜드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눈여겨보신다라면,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콜드 마케팅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콜드예요. 그냥 나 오늘 기분 좋으니 콜드 한번 해보겠어요? 하고 준비 없이 콜드를 무턱대고 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MC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이 콜드 시장에서 지금의 어떤 위대한 리더분들, 그분들이 다 콜드 마케팅에서 발굴된 인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를 통해서 그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콜드 마케팅이지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준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니 해도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뛰어난 외모, 너무 고가의 옷 또는 너무 스킬업된 멘트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멘탈과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저희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이 멘탈과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와 멘탈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본인의 임상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임상이 너무 약해. 저 같은 경우는 에이즈락 미 TR90의 엄청난 임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진으로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아쉬움. 하지만 저희 소비자들의 임상이 있을 수 있죠. 소비자들의 임상이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분에게 제공할 만한 자료들이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져서 그분 앞에서 무언가를 자료를 보여주거나 사진을 보여줄 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 바로바로 현장에서 원할 때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콜드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인폼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의 매장 관리가 잘 되어질 때 상대는 어때요? 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정한 옷차림, 단정한 피부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첫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에 옷차림과 표정입니다. 이 옷차림과 표정에 있어서 사장님들의 어떤 색깔을 만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드린 진사 대천명.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뉴스킨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운 부분이라면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정성을 다할 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매 순간 콜드를 통해서 또는 웜이든 콜드이든 내가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뎁다, 이렇게 시간을 쓴다고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밀려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지금 나의 모습으로 오른쪽 사분면에 어떤 도구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결과를 내는 건 아직은 이르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업자의 나의 자세와 신의 영역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매번 다할 때 하늘은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죠.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기다린다라는 뜻인데요. 내가 한 분 한 분께 우수한 아이템의 기회, 우수한 사업의 기회를 정성껏 전달하는 데 집중하시고 하늘의 뜻은 신께 맡기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과 신의 영역을 구별하여서 물음표에 서슴지 않음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열정적이에요. 네, 다음은 콜드 현장의 디테일입니다. 우리가 콜드를 할 때 있어서 이 디테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리드하는 순간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신뢰를 드리는 순간이에요. 그 사람을 리크루팅까지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콜드의 현장이. 그래서 그 디테일의 과정, 진행 과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곳부터 시작하라는 게 핵심이죠. 콜드. 내가 자주 방문하는 건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인폼이 없는 그분께 내가 같은 시간에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요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건 나의 성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이 효율적으로 제가 잘 관리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말씀드린 대로 루틴을 갖는 게 좋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소통도 이런 식으로 짜 나가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듯이 내가 콜드마켓에 나가서 그들과의 소통이 나의 파트너와의 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앞으로의 가망 파트너와의 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틴을 갖고 같은 요일 비슷한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콜드를 하실 때 보통 경험들이 다들 조금은 있으시죠? 보통 사람이 콜드를 해서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을 약 2시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체력 좋으신 분들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되실 수 있는데 저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목표를 잡아보는 거예요. 저희가 5명 정도의 명단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2시간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분류를 한번 해보시는 건데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분들과 그리고 데모는 예약 잡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분과는 재방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재방문의 어떤 명단으로 구별을 하셔서 명단을 잘 정리를 해보시면 이 콜드 마케팅이 굉장히 알찬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에 있어서 질문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분에게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의 스토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콜드 현장의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표정과 자세여야 될까요?
네, 무조건 활짝 웃으면서 굉장히 경쾌하게 그분과 마주하는 그런 표정과 자세를 가지실 수 있어야지만이 그분에게 호기심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러는 오늘가 콜드를 나갈 시점인데 내 에너지가 너무 다운이 됐을 수 있어요. 저처럼 오늘 목이 메인다거나 예를 들면 감기 기운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유독 에너지가 조금 끌어올려지지 않는 날은 굳이 콜드라기보다는 그냥 주변의 웜 시장과 함께 소통하시고 또는 계몬을 잡으신 그 일정 속에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좋은 기운으로 그 주변의 시장의 콜드를 나가보시는 거. 데몬이 있던 그 좋은 결과가 있던 그 에너지로 그 주변을 콜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의 노하우로 책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킨 사업의 장점은 제가 콜드 마케팅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품으로서 데몬스트레이션, The Difference of Demonstration인가요? 저희가 데몬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긴 말이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신뢰감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 그것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80도 워시의 그 항산화 실험을 무조건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 갈바닉과 그때는 루미스파가 없었기에 갈바닉과 바디바를 꼭 보여드리는 것. 세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메뉴를 보여드리지만 그 중에 시간이 짧고 할애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방문을 드릴 때는 그 다음 체험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콜드를 하고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가 나에게 어떤 좋은 경험을 얻었다. 좋은 경험, 좋은 정보를 얻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게 충분한 저희의 아이템이 네. 자, 이제 콜드 마케팅으로서 성공을 2배 끌어올릴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드릴게요. 대상자와 만남에 있어서 한가한 시간, 그분의 한가한 시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내가 한가한 시간에 그분을 찾아간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분이 여유가 있는 시간에 내가 찾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화제가 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의 이야기 속에서 그의 니즈를 파악하는 과정 중에 현실 점검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멘트들이나 스토리들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라인 스폰서님과 소통을 하셔서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현실 점검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어떤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현실 점검의 어떤 기회들을 전달하는 것, 그것들을 준비해 보는 것도 굉장한 디테일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시점들이 순간순간 올 때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경청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사업적으로 잘 리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오래 머무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짧게 횟수를 자주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기분 좋은 소통을 하고 짧게 만남을 가지시고 잦은 만남을 유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래 머무르실 때 상대는 나에 대한 호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내가 굉장히 바쁘지 않고 굉장히 일이 많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잦은 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 이후에는 전화나 SNS, DM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후속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후속 관리에서 신뢰가 싹이 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들어갔던, 들어가지 않았던, 사업의 비전이 전달이 되었던, 전달이 되어지 않았던, 지속적으로 적정 자료를 보내드리는 것, 그것도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가 나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상대가 나에게 호기심이 생기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이 초대로 연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적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집중하시고
정성을 다하시는 것,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조성해 드리는 것, 내가 리드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들을 준비를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사람에게 제공이 되어야지 되는 자료들, 명함들, 쿠폰들, 그런 것들을 가볍게 정리를 하고 항상 만남을 시작할 때 가볍게,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게, 그리고 깔끔하게 그분들과의 만남이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순차적으로, 오늘은 바디바를 보여드렸다라면 내일은 약산성을 항산화 실험을 보여드린다든지, 아니면 다음번에는 웰스파를 보여드린다든지, 이런 준비 과정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확신과 수용이라는 주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장착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제품을 전달하든 사업을 전달을 할 건데요. 상대는 오히려 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만 잘 장착하게 된다라면 이 아이템과 사업의 기회가 오히려 잘 전달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한정적인 인맥에서 확장되어지는 인맥으로 좋은 기회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고, 글로벌 확장의 기회, 나를 통해서 저 멀리에 있는 이국 땅에 있는 누군가가 이 사업의 기회를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 역시 어쩌면 이 콜드 마켓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콜드의 특성적인 것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내가 내 내공을 쌓아간다라는 개념으로 100번 거절을 받겠다라는 목표를 먼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100번 거절을 받을 때 어떤 훌륭한 결과물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그 거절의 순간순간을 너무 슬프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콜드의 질은 양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잦은 컨택, 잦은 소통, 잦은 방문이 내가 질 높은 콜드의 어떤 제공자로서 사업의 제품의 어떤 기회를 전달하는 어떤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콜드를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공유를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콜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다가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제 그만 마무리를 하고 퇴장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 군데만 더 가볼까 하고 자꾸 내가 더 마음을 냈을 때 희한할 정도로 그 공간에서 결과가 나온다. 사장님들, 진심으로 제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콜드는요, 나의 의지입니다. 콜드는 나의 끈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내가 수용해야 될 것들, 수정해야 될 것들을 내가 배우게 되는 과정이 바로 콜드이고, 그 수정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수정되어져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한 번 더 방문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콜드 마케팅을 통해서 한 번 더의 에너지를 내신다라면 분명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수용력, 빅 리더로서의 이 수용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담아낼 수 있는 나의 앞으로의 잠재적인 빅 리더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색깔이 다를 뿐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있는 콜드 시장에서 멋진 수용력을 발휘하신다라면 정말 멋진 리더로 성장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되었나요?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장님들,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리더들과의 어떤 소통이 바로 콜드 마켓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콜드 마케팅 적극적으로 열정 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